영화를 한자로 쓰면 비출령의 그림화, 그러니까 녹화된 이미지를 영사기로 스크린에 비추는 그 형태 그대로의 직관적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한국에서야 줄곧 이 영화 한 단어로만 불러와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영어권 국가에선 어쩔 때는 무비, 어쩔 때는 필름, 어쩔 때는 시네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죠. 모두 영화라는 뜻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용어 사용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필시, 이 세 단어의 정의와 차이, 서로 쓰이는 맥락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무비는 무빙 픽처의 줄임말입니다. 앞서 말한 비출령 그림화와 비슷하게 영사기를 떠올리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죠. 무비는 스토리를 가지고 일정한 컨셉으로 제작된 오락적, 상업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영상물을 가리킵니다. 주로 유럽보단 미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많이 쓰이며 거칠게 요약해 이 단어는 즐길거리라는 의미가 배어있죠. 일례로 보통 고투무비라고 하지 고투 시네마는 좀 메이크 센스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필름은 말 그대로 다들 아시는 그 필름에서 기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영사기를 떠올려보죠. 지금이야 국내의 영화 필름 현상소도 없어지고 다 디지털로 대체가 되었지만 어쨌든 오랜 시간 영화라는 매체와 함께 왔으니 영화 이꼴 필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면 영화학은 필름 스터디즈, 영화학교는 필름 인스티튜트 등 영화를 학문적인 대상으로 여길 때 또 칸느 필름 페스티벌, 베니스 필름 페스티벌, 베를린 필름 페스티벌, 부산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등등 영화제 표기에는 모두 이 필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전 영화들을 보면 보통 필름 바이 감독 이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적잖이 있었죠. 버라이어티지에 따르면 90년대 이전까진 이런 케이스가 70% 이상이었고 이게 감독이 창작의 단독 주연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작가 조합 측이 반발해 지금은 사장된 표현입니다. 여튼 이 예시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필름은 주로 예술적, 철학적 의미가 들어있는 맥락에서 쓰인다고 볼 수 있죠. 데이비 핀처는 두 단어를 두고 관객을 위해서 만들면 무비, 관객과 제작자 모두를 위해서 만들면 필름이다 라는 말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시네마는 르미에르 형제가 쓰던 영사기, 시네마토그래프의 앞글자를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움직임을 뜻하는 키네마와 쓰다라는 뜻을 지닌 그래페인을 합친 것으로 유래만 놓고 보면 무빙 픽처에서 무비로 형태가 변한 것과 비슷하죠. 옛날 유럽에선 시네마가 극장이나 영화관, 즉 장소를 지칭하는 데에 쓰이다가 후에 그 외연이 확장되어 영화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영화관 둘 모두를 통틀어 시네마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이는 나라마다 또 케바케이긴 합니다. 그 시애터랑 비교를 하자면 시애터는 장소 자체만을 가리키며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 뮤지컬, 기타 다른 예술 공연도 이루어지는 공간이지만 시네마는 영화만을 상영하는 극장을 뜻할 때 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나 필름과 달리 영화 산업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개념이고 기획부터 상영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 예술적 뉘앙스를 품기도 합니다.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좀 어지러질한데 쉽게 말해 진지 빨고 얘기할 땐 시네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미뤄보면 무필시 모두 명확하게 경계가 딱 나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에 썼을 때 어색하냐, 메이크 센스가 되냐 정도의 문제죠. 각 단어의 단독적인 사용만 보고 그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는 것이 쉽지도 않고 따라서 종합적으로 맥락을 파악해야 되며 때로는 이 때문에 네이티브 사이에서도 혼란과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를 알아봤으면 예문을 살펴봐야겠죠. 그 예문은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불거졌던 마틴 스콜세지의 마블 시네마 아니야 발언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인 사이에서 무필시를 그렇게 나눌 필요도 못 느꼈고 차이점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틴 스콜세지가 2010년대에 가장 핫한 프랜차이즈인 마블 스튜디오를 겨냥하며 마블은 시네마가 아니야 라고 했으니 사람들은 웅성대며 이건 팝콘각인가 싶었을 거고 언론은 대중들 입맛에 맞춰 자극적인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습니다. 당시 기사들은 마틴 스콜세지의 종합적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역시 제목에 자극적인 문구만 뽑아다가 일파만파 퍼다 날랐죠. 결국 마틴 스콜세지가 뉴욕타임즈에 직접 자기 발언에 대해서 에세이를 기고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그는 영화 산업 전반을 두고 봤을 때 관객들의 선택권이 거대 프랜차이즈에 의해 줄어드는 세태를 겨냥한 것입니다.
즉 마블 시네마 아니야, 마블 영화는 테마파크, 이 말을 한 게 팩트지만 테마파크에 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 있을 때 가족들과 테마파크에 간다, 테마파크에 즐기러 가는 것처럼 영화를 즐기러 보러 가는 현상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테마파크 같은 프랜차이즈가 독립영화의 창구까지 위협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도 이런 흐름의 변화에서 대형 OTT인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나서야 아이리시맨을 만들 수 있었다고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마블과 같은 영화들이 영화관 스크린을 지금처럼 독점해버리면 독립영화 감독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극장에 걸 일은 사라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그의 입장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수요 공급 시장 논리에 따라서 더 흥할 게 흥한 거 아니냐 하겠지만 그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고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극장에 가면 대형 프랜차이즈 상영관이 압도적으로 많고 독립 영화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현실이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테마파크 영화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무비가 꼭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영화 제작 시스템이 영화 예술가 개인의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밀어내고 있고 이런 상황은 특히 앞으로 젊은이들에게 절망적일 거라는 이야기였죠. 그의 글을 보면 시네마는 개인의 예술적 주관이 들어간 의미와 스마트폰이 아닌 극장을 지칭하는 공간적인 의미 두 가지가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블 시네마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극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과 만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의미는 충족을 하지만 작가 개인의 비전을 던져보는 예술적인 의미는 충족하지 못한다는 그 뜻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의 발언은 현지에서 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지야 영화 감독이자 동시에 진득한 시네필로서 무비, 필름, 시네마의 의미 차이를 파악하고 얘기를 했겠지만 대부분 영화를 유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대중들의 입장에서 사전적 정의로 구별도 안 되는 새 단어를 혼재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마블 시네마 아니야 이꼴 마블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블 영화를 보지도 않고 하는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의 입장도 타당하죠. 하지만 마틴 스콜세지가 그 여러 문장 속에서 묵직하게 견지하고 있는 독과점에 대한 비판은 아마 모두가 동의할 거고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런 반응을 그리고 논쟁을 미리 예상하고 일부러 더 앞장서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의 글은 이리저리 조롱을 당하며 리키 저베이스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지만 Although I don't know what he's doing hanging around theme parks. He's not big enough to go on the rides, is he? 시간이 흘러 돌아보면 영화 자체에 대해 환기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그 역시 작품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마틴 스콜세지의 발언이 여기저기 널리 퍼져서 그렇지 그는 사실 매우 순한 맛입니다. 진짜 매운맛은 따로 있죠.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매운맛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